신축년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2,9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도 상승한 970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3,900만 원을 넘어서며 새해 들어서도 강세를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 자산의 15%인 7조 5천억 원가량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연말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던 은행권이 중단했던 비대면 신용대출을 속속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신축년 새해 첫 거래일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연말 취임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개장식 현장과 또 오늘의 증시 흐름을 이소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본시장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장 활력과 도약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신축년 첫 거래일인 오늘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미래 성장 동력 육성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자본시장 구축,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등을 거래소의 경영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날 손병두 이사장은 신축년 소외해의 의미를 시장과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자본시장은 실물 경기 회복을 발판으로 큰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본시장의 상징인 소외해를 맞아 투자자, 기업, 금융투자업계 모두가 함께 발전하시기를 바라며 자본시장이 올해 경제 회복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는 바람에 화답하듯 오늘 시장은 황소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2,870선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47% 상승하며 2,9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고 코스닥 역시 등락세를 보이던 끝에 0.95% 상승하며 97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 시장을 모두 상승 마감시킨 동력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꼽힙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1조 286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892억 원어치 순매수한 외국인과 함께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장중 960선으로 하락했던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상승 마감시켰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힘을 또 한 번 보여주며 첫 거래를 상승으로 마감한 올해 증시가 황소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새해 들어서도 강세를 이어갑니다. 전날 오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3,90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선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전날 비트코인 가격이 34,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시가총액은 6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테슬라의 시가총액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권사가 가진 48조 원 규모의 해외 대체 투자 자산 가운데 15%인 7조 5천억 원가량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한 DLS 2조 3천억 원의 투자 손실이 이미 발생하거나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 투자 자산 재매각분 가운데 역외 펀드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된 DLS의 부실, 유지 규모가 2조 3천억 원으로 전체 DLS 발행액의 6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실은 원리금 연체 등 발생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 요주인은 원리금 연체 등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투자권을 뜻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대체 투자 부실이 증권사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태 점검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말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던 은행권이 중단했던 비대면 신용대출을 속속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하나원큐 신용대출과 신한은행 솔편한 직장인 신용대출,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과 우리은행 우리원하는 직장인 대출이 이달부터 재개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2천만 원 초과 신규 가계 신용대출을 다시 시작했고 NH농협은행은 한도를 낮췄던 영업점 가계대출 우대 금리를 다시 기존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다만 은행권은 연초에도 적정 수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차원에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조치는 대부분 유지키로 했습니다.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부정청약이 판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위장 전입은 기본이고 위장 결혼에 또 위장 이혼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위장 전입 134건, 청약 통장 매매 35건, 청약 자격 양도 21건, 위장 결혼, 위장 이혼 7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분양된 전국 21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총 197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킨다든지 자녀 물량을 임의로 공급하는 듯한 정황도 3개의 분양 사업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이곳에서 불법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은 총 31개입니다. 청약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부정행위는 위장 전입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특별공급 등의 수단을 활용,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겁니다. 이들은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획득한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도 박탈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29일부터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곳의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청약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아파트 전세난의 여파로 오피스텔의 전월세값이 덩달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전세값이 0.62% 올라 전분기보다 상승폭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하락세를 보였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피스텔의 월세값 역시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외국이랑 연대. 예, 오늘 새해 첫날 코스피 지수가 2%가 넘는 강세를 나타냈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2,940선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자, 오늘까지만 놓고 본다면 10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증권가는 코스피가 무려 3,3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증권부의 배요한 기자 연결해서 올해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2,900선 최초로 돌파했고요. 상승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새해 첫날을 맞이한 코스피 지수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2.47% 급등한 2,94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 개막까지 2%가량 남은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역대급 유동성과 함께 제조업 경기 회복, 달러 약세 수혜, 백신 개발 호재 등이 맞물리면서 증시에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열렸고요. 증권사들은 올해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예상 밴드를 최저 2,100포인트에서 최고 3,300포인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올해 코스피 지수가 최고 3,30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삼성증권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접종이 가속화하면서 2021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강화됐다며 반도체를 필두로 한국의 수출 및 기업들의 실적이 빠르게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일단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에 근거한 개인 투자자의 위험 선호는 올해 초에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작년까지는
코로나 백신이 도입되고 그러면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1월 2월부터는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게 또 반영되는 것 같고요. 들 들어봤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박석현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종별로는 글로벌 경기 회복 수혜와 이익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도체 중심의 IT주에 대한 관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는 소재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경제 활동이 본격 재개화되기 때문에 그간 위축됐던 업종들 중심으로 좀 회복세가 나타날 거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완전 제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업보다는 물건을 수요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제조업 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국내 증시 잘 올라오면서 장밋빛 전망만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의해야 되잖아요. 투자자들 주의해야 할 점이나 주목할 만한 이벤트 있으면 짚어주시죠. 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면서 가파른 주가 상승이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2달 이상 증시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상승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이번 주 중에는 미국 선거와 관련한 이슈가 존재해 글로벌 증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5일 미국은 조지아주에서 상원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남은 두 자리를 가져가면 상원 의석 과반을 민주당이 확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약진하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은 트럼프와 대선 부정선거를 둘러싼 이슈로 대립하면서 내부 분열이 발생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가져가는 블루 웨이브를 실현할 경우 바이든의 법인세 인상 본격화와 함께 테크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 강화로 인해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이 상원 과반을 가져가더라도 증시에는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가 실현된다면 클린 에너지 기대감과 함께 대규모 부양책이 가능해지면서 금융 등 경기 민감 업종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주간 증시 전망 함께 짚어봤고요. 증권부의 배유한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연초부터 모든 정책 역량을 총투입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 이슈, 인구 문제 등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위험 요인 관리를 더욱 세심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기용 부총리는 올해 기재부가 첫 번째로 천착해야 할 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용 강화를 꼽고 또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금년 V자 회복을 통해 성장률 3.2%, 15만 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기재부가 더 뛰어야 한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로 주저앉느냐, 또 위기를 이겨내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느냐의 기로에 놓인 절체절명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주요 기업의 수장들은 새해 첫 메시지인 신년사를 통해 2021년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마주한 기업들의 신년사 화두는 고객이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LG그룹, 재계 큰형님 격인 4대 그룹의 2021년 신년사를 꿰뚫는 키워드는 고객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 경영, 미래산업 발전 동력의 핵심으로 고객을 꼽은 겁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시무식은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에서 진행됐습니다. 김기남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고객을 가장 중심에 두고 고객 경험 및 고객 가치를 높이는 기업이 되자며 차세대 신성장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미래 10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준비를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시무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새해 첫 경영 행보로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파운드리 사업 전략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신화를 만들자며 새해 목표를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구강모 LG그룹 회장은 디지털 영상을 통해 신년 메시지를 임직원에 전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그룹의 모든 활동은 고객 존중의 첫걸음인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고객 중심의 품질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구강모 회장은 고객을 촘촘히 쪼개서 보며 세분화된 고객별로 니즈를 깊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고객을 LG의 팬으로 만들고 고객에게 감동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시무식은 생략했지만 새해 인사를 담은 이메일로 신년 메시지를 전 직원에 전달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SK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허락한 기회와 응원 덕분이라며 사회와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오늘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인가를 신청하며 대형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는 올 하반기 최종 승인과 출범을 목표로 예비인가 승인, 법인 설립, 본허가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출범 초기 상품 구조가 표준화된 자동차 보험과 단기 소액보험 분야부터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페이가 목표대로 연내 보험사 본허가를 얻는다면 캐롯 손해보험과 하나 손해보험에 이어 제3호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출범하게 됩니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지난 30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대보그룹 챔피언십 개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2021 시즌 KLPGA 투어로 열리는 대보그룹 챔피언십은 대보그룹이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며 오는 7월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에서 총 상금 10억 원 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대보그룹은 1981년 대보실업을 시작으로 건설과 유통, 통신, 레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연매출 약 2조 원, 임직원 약 4천 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대보그룹이 소유한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에서는 글로벌 한류 축제 그린 콘서트를 개최해 골프 대중화와 골프 문화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기가 위축되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선수들이 경기를 보면서 희망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조 바이든의 기후정책,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다면 파리 기후협약에 즉시 재가입하고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동안 이 재정을 무려 1조 7천억 달러를 집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의 친환경 정책 중에서 탄소 국경세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와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탄소 국경세 얘기가 나와요. 이게 도입이 되면 산업에는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게 되면 좀 이익이 되는 그런 주체가 있다면은 또 손해를 보는 주체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팅 업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유럽 연합의 탄소 국경세 도입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석유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원유 수송의 수익성이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삼림 파괴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유럽 연합의 목재 펄프 수입이 65% 줄어들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자동차라든가 기계, 건설의 기본이 되는 철강 수출국에는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탄소 집약적인 산소 용광로를 생산하는 우크라이나 혹은 중국 대신에 전기 용광로를 사용하는 한국이나 캐나다의 철강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유 수입원이 탄소 발자국이 많은 러시아에서 탄소 발자국이 적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대체될 것으로도 전망을 했는데요. 결국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 등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진 곳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점차 도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EU나 미국이 기후변화 막기 위해서 탄소 국경세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당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연합으로 아무래도 수입되는 그런 제품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탄소 국경세거든요. 이게 지난해 12월 유럽 연합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유럽의 그린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유럽 연합집행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탄소 국경세에 대한 영내외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21년 2분기 중에 법안을 마련해서 유럽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약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정말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탄소 감축 노력이 미흡해서 기후 악당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유럽 수출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서 탄소를 줄이는 정책에 지금 매우 강경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 국무장관 존 케리를 대통령 기후특사로 지명을 했는데요. 존 케리 기후특사는 상당히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자발적 기후 방안의 의무 이행 수단에 대한 합의를 강조를 했거든요. 자발적 기후 방안을 달성하지 못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교역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거나 초과 달성한 나라들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자발적 기후 방안은 이미 해외에서 3,830만 톤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가격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는 2035년부터는 탄소 국경세를 미국에서도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1조 5천억 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경제적으로는 좀 타격이 있겠어요? 혹시 바이든의 이번에 그 선거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친환경? 네, 맞습니다. Is the economy stupid? 이게 뭐냐면은 기후변화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게 미국 대통령 선거 구호였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만큼 기후변화에 엄청나게 지금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은 기후변화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전제하에서 정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나라들은 그만큼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경제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탄소 국경세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또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압박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 저감 기술 혹은 친환경 발전에 더 오랫동안 투자해온 유럽연합이라든가 이런 데랑 협력을 해서 중국의 새로운 형태의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이 세계 1위 탄소 배출 국가인 만큼 탄소 국경세는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매우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전 7억 4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면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나라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등 주력 수출 산업에서 탄소가 좀 어떻게 보면 과다 배출로 관세를 내면서 그렇게 되면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도 기존 생산 비용에다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기술 설비 투자를 또 해야만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생산 단가 상승은 필연적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탄소 저감 기술을 상용화를 하고 탄소 의존 경제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갈 길이 멀고 좀 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은 기후변화와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